이쪽으로 막 도망가면요, 이거는 괜히 여기 껴붙여서 싸웠다가 아주 망하는 겁니다.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백은 일단 이렇게 이제 자기 약점을 좀 지키거든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둬도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돌이 있는데도 이 끊는 수가 안 돼요. 뛰어넘으니까 공간이 이게 쌍일이 아니라 수가 별로 안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 건너붙이는 수가 있어서요. 아까 이 돌이었을 때 이렇게 두면은 막 끊는 맥점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호구가 됐죠. 근데 지금도 안 되는 게요. 그대로 이으면 됩니다. 이으면 이 단수하고 이 단수가 맞보기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건너붙이면 요속 둘 중에 하나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아시면은 이제 이 전투에서는 흑이 편하게 백을 몰고 갈 수가 있어요. 백이 괴로운 것은요, 이런데 도도 뒷문이 터져서요, 이 돌이 있어서 여기 침불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막으면 이쪽 당할 거고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끼어붙이는 수를 당하면 백은 아주 곤란하다. 그래서 이 수로는 지키고 갈라쳐서 두는 게 보통입니다. 흑은 양쪽 실리를 차지해서 이제 이렇게 실리로는 좀 앞선 포석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변화를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실전에서도요. 실전은 이제 여기를 안 두고 여기 두고서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실전 진행도요. 근데 이제 백이 여기를 안 두고 여기를 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너 여기도? 너 어쩌려고? 바로 응징을 하게 되고요. 응징하면 굉장히 괴로워요. 이 돌이 가까이 있어서 더 괴롭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선수가 되고요. 저 멀리 있는 것보다 협공을 하고 있어서 백돌이 더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껴붙여서 공격했으면 백이 아주 곤란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흑은 이제 여기를 들어갔어요. 요즘 많이 쓰는 수죠. 이렇게. 다음에 이걸 막았습니다. 선수는 안 됩니다. 귀에 대해서요. 귀는 이렇게 젖혀도 늘면은 살아 있어요. 공도가 8개나 돼서요. 가령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옥을 쳐서, 사활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치중하면은 이렇게 지키게 되고요. 이제 빠지게 됩니다. 빠지면은 이렇게 이으면 살아 있어요. 여기 맛보기죠. 있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선수는 되지만 사활이 걱정은 안 되는 거죠. 살아 있지만 막은 것은요, 여기를 막아둬야 이쪽에 침입이 가능하죠. 그런데 흑이 침입하려고 하는데, 백이 침입하려고 하는데 흑은 바보입니까? 흑은 지키겠죠.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흑 모양을 이렇게 갈라쳐서, 이제 보통 진행인데요.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흑이 여기 껴붙여서 역습하는 수를 놓쳐서 이게 만일 집이 된다면요, 이런 조그만 집을 다 합쳐도 이 대항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여기 껴붙여서 이 모양을 깨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흙이 여기를 뒀어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시켰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안 돼. 극과 붙이는 수를 모르면 저 들어가기 힘들겠네. 지금도 여기 시켜서는 이제 껴붙이는 수가 안 됩니다. 껴붙여도 이렇게 그냥 입고 싸우겠죠. 여기 돌이 있어서요. 이어버리면 돼. 예, 싸우기가 힘들어요. 여기 딱 버티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 집이 다 굳어지면 다 합쳐서 대항을 해야죠. 흙도 좀 바빠졌어요. 이 모양을 삭감하려면 보통 뭐 요런 정도, 요런 정도 가서 끊는 맛도 보고, 그런데 이제 지키면 지금 집이 상당히 크죠. 하나, 둘, 셋, 넷, 6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10, 20, 30, 40, 50집은 될 것 같네요. 50집은 열심히 합쳐야 됩니다. 여기 지켜서는 흙이 좀 바빠졌어요. 흙은 이쪽을 뒀습니다. 여기 집 모양으로 대항하자, 이런 작전이고요. 이제 붙였습니다. 이 붙이는 수는 안 두면 흙이 이렇게 뛰는 수가 좋아요. 여기를 뛰면 이쪽 모양이 엄청 커지죠.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맛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받기는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 붙여서 이쪽 세를 확장하는 건 아주 중요한 대세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늘면은 이제 여기를 하나 선수하는 게 좋아요. 선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선수해 두는 뜻은 여기를 끊는 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끊고 이렇게 두면은 귀에 수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거 단수 치고요. 네, 이렇게 젖힐 때 흙이 걸러난 거죠. 여기 두면은 패예요. 이 패는 뭐 꽃놀이 패라 흙이 걸러나죠. 이렇게 두신 분도 있는데 이거 안 되는 수입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런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 여기 못 니으니까 패 없이 백을 잡지 않았냐. 근데 이거 안 되는 수예요. 여기 둡니다. 여기. 여기 두면 이제 이걸 잡는데 이렇게 치면요. 치면 이거 못 때려요. 이거 녹점 잡혔죠? 그래서 이 젖히면은 가끔 꺼부리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수입니다. 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 흙한테 부담이 엄청나게 큰 패죠. 그래서 여기 호구 쳐 두면은 여기가 이어지면은 젖히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좋았는데요. 실전에서는 이걸 소홀히 해서 계속 세를 넓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흙도 이제 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굴복을 안 된다. 나도 한번 젖혀서 집을 최대한 키워보자. 이 바둑이 어려운 점이 이제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서로 키워가면 막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들면요. 이 집도 상당하죠. 이거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집을 잘 세니까 그런데 이런 배 모양이 되면은 좀 겁이 나죠. 그래서 보통은 서로 깨는 길로 갑니다. 서로 집 만드는 게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깨는 길로 가는데 이 바둑에서도요. 여기를 미니까 젖히고요. 백이 끊어갔어요. 끊는 뜻은 이렇게 해서 잡으러 오면 여기를 치고 아까는 흙이 이쪽으로 자꾸 밀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밀어가겠다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되면 백이 훨씬 커집니다. 그런 뜻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끊었을 때 반발을 하죠. 이제 반발하는 수로는 여기를 둬야 됩니다. 여기 두고 이제 한바탕 여기서 이제 전투를 이제 해보는 거죠. 백이 움직여서 살면은 이 집은 깨지지만 이런 단수가 있어서요. 이쪽도 상당히 깨지게 되거든요. 근데 흙 잡으신 분이 이제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뒀어요. 여기 두면은 여기 편하게 살까봐, 그렇죠? 나오면은 이렇게 두들기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붙이고요. 이쪽이 선수가 돼서요. 선수죠. 이제 여기서 붙여서 이제 살자는 거죠.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여기 또 끼워 붙여서. 이 형태는 이제 올라서면은 넘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귀는 막아야 되고요.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사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흙은 뭐 이렇게 든 게 보통인데 그냥 막았어요. 막으니까 이제 한 점 단수 쳤죠. 이 한 점은 거의 잡혔습니다. 한 점 잡히니까 백을 좀 공격하기 좀 어려워요. 백은 언제든지 때리면 살죠. 때리면 여기 집, 여기 집, 맞보기죠. 근데 이제 흙이 노리는 것은, 그건 너 조그맣게 살아라. 나는 여기를 한번 추궁하겠다. 멋이 나쁘죠? 다음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축이 안 돼요, 지금. 축만 되면은 신나는 거죠. 축만 되면은 여기 거의 바둑이 여기서 끝나는데, 축이 안 돼서요. 저기 두점 위로 두 칸을 띈 옆에 뭐 찝쩍찝쩍 하면 안 됩니까? 저쪽이요? 아니 저쪽 백 두 칸 띈 곳을 어떻게 여기 좀, 예. 금방이 여기 좀. 여기 좀 뭐, 자꾸 뭐, 깔짝깔짝 해가지고, 여기 뭐 좀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정확한 수읽기가 요구되는데, 실전에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충분히 그럼 제가 여기 회원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저게 충머리인 걸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받는 분이, 너 갑자기 왜 들여다보냐? 그랬다가는 그냥 책으로 바로 바둑이 끝나는 거죠. 다 압니다. 다 아기 때문에 이렇게 시켰어요. 뚫으니까 여기도 백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백이 아주 저건 괴로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중반에서 이제 두 가지 점이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 백을 수습하는 방법하고요. 이미 이제 뚫려서 상당히 모양이 괴로운데 이 수습하는 방법하고 이돌이 나와서 싸울 수는 없느냐.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브와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4월입니다. 시전 4월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4월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4월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친입 이후로 4월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친입 이후 나오는 4월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4월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4월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4월의 모든 것, 여러분을 4월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